어르신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이 주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계신 단 한 가지 습관이 몇 년 뒤 어르신의 기억력과 뇌 기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는 과장된 경고가 아니라 제가 지난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온 현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느려지고 깜빡하는 것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주방 속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독성을 서서히 쌓아 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얼마 전 78세 김영자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기억 저하와 혼란스러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손수 만든 반찬만 드시며 건강을 누구보다 신경 써오신 분이었지만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뇌 주변에는 미세염증이 퍼져 있었고 혈액에서는 비소와 납, 알루미늄 같은 독성 물질이 또래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검출됐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도 없고 음식도 항상 깔끔하게 챙겨 드시던 분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원인은 바로 어르신이 평생 괜찮다고 여기며 반복해온 주방 속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강한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환경 독성과 노년 건강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김현석 교수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살펴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어르신들의 몸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방 속 6가지 위험한 습관을 가장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 2가지는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이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정보를 찾고 계시지만 정작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늘 사용하는 주방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나는 별거 안 했는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기지? 하고 고민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화면 아래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댓글에 건강이라고 적어주시면 어르신의 결심을 오래 유지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건강을 위한 변화의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영상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임상에서 확인해온 몸속 독성 물질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4가지 해독식품과 그 사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실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절대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습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습관 번호 1. 온수로 요리하기 배관 속 금속이 그대로 녹아 나옵니다. 어르신들, 먼저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행동 하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요리를 빨리 하려고 혹은 가스를 아끼려고 따뜻한 물로 밥물이나 국물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찬물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찬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수 과정을 거쳐 배관을 지나오지만 온수는 보일러 탱크에서 가열되면서 낡은 배관 속 금속 표면과 직접 맞닿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관 속에 붙어 있던 녹, 금속 찌꺼기, 납, 알루미늄 같은 성분이 뜨거운 물에 훨씬 더 쉽게 녹아 나옵니다. 설탕을 찬물보다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더 빨리 녹는 것처럼 금속도 온수에서는 용출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금속 성분들이 한번 몸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고 특히 어르신들의 뇌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검사한 많은 어르신들의 혈액에서는 겉보기에는 매우 건강한 분임에도 납 알루미늄 농도가 예상보다 높게 검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수십 년 동안 그냥 편하니까 사용해온 온수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흔히 끓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물은 증발의 양이 줄어들고 금속은 남아 더 높은 농도로 농축됩니다. 결국 뜨거운 물로 밥물이나 국물을 받을수록 금속 노출 위험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 주방에서 발생하는 매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불을 켜고 나서 환풍기를 켜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불을 켜기 전 먼저 환풍기와 창문을 열어 공기의 순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리 중 발생하는 미세한 연기와 가스 성분 역시 혈관과 폐의 염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물을 어떤 쪽에서 받는지, 환기를 언제 켜는지만 바꿔도 몸속 독성 노출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습관 번호 2. 밥솥에서 쌀 씻기.
벗겨진 코팅과 알루미늄이 밥에 스며듭니다.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밥솥 안에서 쌀을 직접 씻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편하니까, 그릇 하나 더 쓰기 귀찮으니까라는 이유로 밥솥 안에서 바로 쌀을 문지릅니다. 하지만 쌀알은 생각보다 매우 단단해 코팅 표면을 사포처럼 긁어내기 쉽습니다. 밥솥 코팅이 반복적으로 마찰되면 미세한 흠집이 생기고 그 틈으로 밥솥 내부의 알루미늄 본체가 노출됩니다. 문제는 뜨거운 물이 이 알루미늄과 만나면 극히 미세한 알루미늄 입자가 물속으로 용출돼 밥 전체에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루미늄은 신경세포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나 판단력 약화와 같은 초기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알루미늄 농도가 더 높게 검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밥솥 코팅이 벗겨질 때 생기는 검은 가루 조각 또한 단순한 때가 아니라 고온에서 분해된 코팅 파편으로 몸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남아 염증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쌀은 반드시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따로 씻은 후 밥솥에 옮겨 담는 것입니다. 또 밥솥 바닥에 코팅이 벗겨진 자국이 보이거나 손톱으로 긁었을 때 까칠한 느낌이 든다면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밥은 매일 먹는 만큼 아주 미세한 노출도 장기간 반복되면 몸에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 번호 3. 낡은 냄비와 오래된 코팅 프라이팬 사용하기. 보이지 않는 독성이 매일 음식에 스며듭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방 도구가 바로 냄비와 프라이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 구조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알루미늄, 냄비나 코팅 프라이팬은 높은 열을 반복해서 받으면서 금속 성분과 코팅이 점점 분해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세하게 벗겨진 코팅 조각과 금속 성분이 음식 속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 쓸만한데 겉은 깨끗한데 왜 바꿔야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문제입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표면이 매끈해 보여도 고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결합 구조가 서서히 약해지고 물로 닦아도 떨어지지 않는 아주 미세한 파편이 생깁니다. 이 파편들은 육안으로는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음식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표면이 반짝이거나 약간 들뜬 느낌이 든다면 이미 분해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프라이팬의 권장 사용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냄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표면이 닳거나 긁히거나 바닥색이 변한 냄비는 알루미늄이 직접 음식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짜고신 음식은 산성도가 높아 금속 용출을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알루미늄은 뇌세포 주변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어 노년층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서 이유 없이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는데 이러한 금속 노출이 누적된 결과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진 프라이팬과 변색된 알루미늄 냄비는 미련 갖지 말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산 스테인리스 냄비나 프라이팬은 처음 사용할 때 기름으로 한번 닦아내고 베이킹소다와 따뜻한 물로 세척하며 마지막으로 끓는 물로 소독해 잔여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제조 과정에서 남은 연마제가 음식에 섞일 수 있으므로 첫 사용 전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습관 번호 4. 오래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 보관하기.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과 뇌로 침투합니다. 어르신들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색이 변한 플라스틱 반찬통, 긁힌 자국이 많은 용기, 배달 음식 용기를 씻어 재사용한 것이 쉽게 발견됩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고 반복적으로 닦이고 비벼지면서 아주 작은 흠집들이 생기고 그 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특히 초록색 수세미나 거친 재질로 힘주어 닦으면 이런 현상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단순히 위장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크기가 매우 작아 장벽을 통과해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뇌 조직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한데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 조금만 자극이 더해져도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열에 의해 플라스틱 구조가 변형되면서 더 많은 미세 조각과 화학 성분이 음식에 녹아 들어갑니다. 흔히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 왜 버려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배었거나 조금이라도 긁힌 자국이 있다면 이미 안전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사용한 용기는 겉은 괜찮아 보여도 내부 구조가 약해져 있어 미세한 분해가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플라스틱은 주로 건조식품이나 차가운 음식에만 사용하고, 뜨거운 국물이나 반찬은 유리, 사기, 스테인리스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냉장고 속 용기만 정리해도 어르신들의 몸속에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크게 줄어듭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담기는 그릇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관 번호 5. 쿠킹 오일을 잘못 사용하는 습관. 내수 뜨거움과 산성에 약한 알루미늄이 음식으로 스며듭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방 도구 중 하나가 쿠킹 오일입니다. 고구마를 굽거나 생선을 구울 때, 또는 도마가 더러워질까봐 호일을 깔아 김치를 자르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깔끔하고 편해 보이지만 쿠킹 오일은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열과 산성, 그리고 짠 음식에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호일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이나 산성 음식이 닿으면 표면에 알루미늄 성분이 천천히 녹아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김치, 젓갈, 초장처럼 신맛과 짠맛이 강한 음식은 용출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은 흔히 호일은 오븐에서도 쓰는데 왜 위험하냐고 물으십니다. 오븐에서의 사용은 높은 열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산성 양념이나 국물이 닿지 않게 만들어진 조리 방식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호일 위에 바로 양념이 묻은 재료를 올리거나 뜨끈한 국물을 부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알루미늄 조각이 떨어져 나와 음식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장기간 노출될수록 뇌세포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 특히 기억력 저하에 민감한 노년층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법을 알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쿠킹 오일은 되도록 차가운 음식이나 건조한 음식을 싸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감싸거나 신맛 짠맛이 강한 음식과 함께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호일에는 반짝이는 면과 흐릿한 면이 있는데, 반짝이는 면이 좀 더 코팅이 단단하므로 음식이 닿는 면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독성 노출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 번호 6. 통조림 국물 그대로 사용하기와 커피 봉지로 저어 마시기. 보이지 않는 화학 성분이 뜨거운 음식에 녹아듭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시는 음식 중 하나가 통조림 반찬입니다. 참치캔, 고등어캔, 햄 통조림 등은 급하게 끼니를 해결할 때 무척 유용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캔을 따자마자 국물까지 몽땅 냄비에 붓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캔 속에는 멸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내부 압력과 함께 용기 재질에서 나오는 성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 때 씩 하고 공기가 빠져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 기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뜨거운 국물이 닿기 전에 최소한 몇 분 정도는 날려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통조림 속 기름이나 국물에는 수은이나 기타 금속 성분이 고기보다 농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금속 성분이 기름에 더 잘 녹는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캔의 속 국물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속 노출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고기나 건더기만 사용하고 국물은 버리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믹스 커피 한 잔을 드신 뒤 커피 봉지를 뜯은 부분으로 그대로 커피를 저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뜨거운 물이 봉지의 인쇄잉크와 안쪽 코팅제를 녹일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봉지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에 몇 초만 닿아도 미세한 화학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노출은 하루 한두 번이라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매일 반복되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통조림은 먼저 뚜껑을 열어 5분 정도 공기와 닿게 하고 국물 대신 고기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커피는 반드시 금속 스푼이나 나무 스푼을 사용해 저으시고 봉지는 바로 버리면 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도 몸속 화학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드린 주방 속 습관들이 몸속 독성을 쌓이게 하는 요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해독식품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영양제에만 의존하시지만 우리 몸은 올바른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에 있는 몇 가지 식품은 납, 알루미늄, 수은 같은 금속 성분을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속살뿐 아니라 껍질에 특히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펙틴이라는 끈끈한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은 장 속으로 들어온 금속 이온과 결합해 마치 자석처럼 탁 달라붙습니다. 한번 붙잡히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농약이 걱정된다며 껍질을 모두 깎아 드십니다.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껍질을 벗기면 정작 몸에 필요한 팩틴을 상당 부분 잃게 됩니다. 껍질을 안전하게 드시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고 밀가루를 살짝 뿌려 손으로 문질러 씻어내는 것입니다. 밀가루의 입자가 껍질에 남아있는 기름 성분이나 미세한 오염물질을 훨씬 잘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씻으면 껍질째 드셔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사과는 가능한 한 아침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팩틴이 먼저 장을 코팅해주면 하루 동안 들어오는 나쁜 성분들을 붙잡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식품은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은 생으로만 먹어야 좋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익히는 방식이 아니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해독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마늘을 다지거나 썰어 공기와 닿은 뒤 약 10분 동안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즉, 마늘을 조리하기 전에 미리 썰어두고 10분만 기다리면 생마늘 못지않게 강한 해독 효과를 가진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알리신은 열에도 비교적 강해 볶거나 끓여도 크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속이 쓰려서 생마늘을 못 드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활용하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유황 성분은 간이 독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는 간 기능을 돕는데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바다식품에는 알긴산이라는 점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과 혈액 속을 떠다니는 미세먼지, 중금속 잔여물, 독성 물질과 결합해 덩어리를 만든 뒤 몸 밖으로 밀어내는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미역국만 생각하시지만 미역을 조금 더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역과 콩나물을 함께 무쳐 드시면 해독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은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미역의 알긴산과 함께 독성 물질을 붙잡아 배출하는 데 더 효과적인 조합이 됩니다. 꾸준히 드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오래전부터 해독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피를 깨끗하게 만들고 몸속 나트륨과 금속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 독성 물질이 콩팥에서 걸러져 나올 때 충분한 수분과 칼륨이 있어야 배출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미나리는 탕이나 생선 요리와 함께 먹으면 특히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그때 몸속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독성 물질은 음식 속 성분과 결합한 뒤 결국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배출을 위한 통로가 바로 물입니다. 따라서 하루 8잔 정도의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셔주시면 해독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이 적고 장과 콩팥의 순환을 돕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이 네 가지 식품과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복잡한 방법 없이도 몸속에 쌓인 독성을 자연스럽게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미 체내 대사 속도가 느려져 있기 때문에 작은 음식 선택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네, 이제는 늦은 거 아닐까 하고 걱정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진료하며 가장 확실하게 배운 사실은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며 잘못된 습관을 멈추는 순간부터 천천히 균형을 되찾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때가 오히려 변화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해오셨던 주방 속 습관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반복이 오랜 세월 쌓이면 몸에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만큼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하시면 그 순간부터 어르신의 몸은 독성 부담을 덜어내기 시작하고 뇌와 혈관이 더 편안해지는 변화를 차츰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프라이팬을 하나 바꾸거나 오늘 밥 지을 때 찬물로 밥물을 받고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에 반찬을 담는 것처럼 아주 작은 행동들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로도 몸이 달라지나요? 하고 되묻지만 실제로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약보다 먼저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혼자만 실천하기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한번 읽어보라고 가볍게 전달해 주시기만 해도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큰 첫걸음이 됩니다. 건강 정보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실천할 때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어르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라도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더 건강한 1년, 더 분명한 기억력, 더 가벼운 몸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몸은 어르신이 바꾸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